네, 안녕하세요.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 중요한 것들을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3차원 공간에서의 발산 정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3차원 벡터장의 다이버전스라는 걸 정리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3차원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벡터장의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첫 번째 성분을 x로 미분하고 두 번째 성분을 y로 미분하고 세 번째 성분을 z로 미분해서 다 더한 것이 바로 저 벡터장 f의 다이버전스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발산 정리라는 것을 스테이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발산 정리는 이 왼쪽 그림처럼 닫힌 국면 S와 그리고 그 내부를 편의상 인터 S라고 표기할 때 저 영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S에서의 벡터장 F의 플럭스 순적분이 저 영역의 내부에서의 다이버전스 F의 적분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발산 정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에게 이 값을 구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벡터장 F가 워낙 이상하게 생겨서 얘를 직접 구하는 것은 정말 답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냐?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저 값을 얘로 바꾸면 문제에서 이 다이버전스 F는 좀 간단하게 돼서 핸들할 만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함으로써 문제에서 원래 요구했던 이 값을 대해서 답하는 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공면 S가 닫혀있지 않으면 어떡하죠? 발산 정리는 S가 닫혀있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말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 듣기 지겨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공면 S가 닫혀있지 않은 경우 공면을 추가해서 강제로 닫힌 공면을 만든 후 발산 정리를 적용하는 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전히 S가 닫힌 공면이 아닌 경우에도 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지지난 시간에 2차원 공간에서 그림 정리나 발산 정리 배울 때도 많이 학습을 했을 테니 그것에 꼭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3차원 공간에서 특별한 벡터장인 이런 입체각 벡터장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입체각 벡터장은 왜 특별하냐면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면 이 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 값은 이 벡터장이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이 공면 S의 모양을 살펴봤을 때 원점이 공면 S의 내부에 포함되면 그 값이 4파이고 원점이 그 공면 외부에 있으면 그 값이 0으로 나온다 라는 성질 때문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공면 D가 있고 이런 공면 D' 있을 때 저 D에서 입체각 벡터장의 플럭스 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원점이 이 D 내부에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값이 4파이고 저 오른쪽 공면 D'에서 얘 구하라고 하면 원점이 공면 D' 외부에 있죠. 그래서 값이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눈만 있다면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입체각 벡터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질보다 더 중요하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성질은 2번 성질인데요. 뭐냐면 어떤 공면 S에서 얘는 굳이 닫혀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 공면 S에서 입체각 벡터장의 플럭스 면적분을 구하면 그 값이 다름 아닌 S의 입체각과 같았습니다. 물론 이러려면 S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런 원점에서 쏜 빛이 공면과 최대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테크니컬한 조건만 만족하면 이거의 플럭스 적분을 구하라고 했을 때 단순히 S의 입체각을 구함으로써 그 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표 공간에 이러한 공면 S가 있다고 해봐요. 이런 삼각형 모양의 공면.
이런 공면에서 얘 구하라 그러면 얘가 좀 복잡하게 생겨서 이 값을 직접 정의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값이 S의 입체각이란 것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값을 바로 10초 내로 계산하실 수가 있죠. 그럼 얘의 입체각은 어떻게 빨리 구해요? 얘는 그 원점에서 봤을 때 전체에서 이 삼각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8분의 1이란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왜냐면 얘 똑같은 거 8개 붙여놓으면 원점을 한 바퀴 쭉 감싸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체 입체각인 4파이에서 8분의 1을 차지하니까 얘의 입체각은 2분의 파이고, 따라서 이거의 플럭스 면적분 값도 2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할 점도 있었는데,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저 S의 향이 어떻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원점에서 멀어지는 이 방향으로 주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 곡면에 주어진 향이 만약에 뭐 원점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곡면의 향을 점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꼭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 중요한 것들은 다 복습한 것 같고, 오늘은 마지막 단원이 3차원 회전장과 스토크스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할 건 뭐냐면요, 저희가 한 2-3주 전쯤에 2차원 영역에서 발산 정리랑 그리고 그린 정리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바로 이 2차원 발산 정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3차원 영역에서 발산 정리를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저 2차원 영역에서 그린 정리를 업그레이드해서 3차원 영역에서의 그린 정리를 배우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리를 바로 저희가 스토크스 정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2차원 영역에서의 그린 정리를 한번 리콜해 보자면, 이차원 벡터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요것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정도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나타냈죠? 그 기호로는 로테이션 오브 F 이렇게 썼고, 그 정의는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원 영역에서 그린 정리를 스테이트를 할 수가 있었는데 뭐였어요? 닫힌 곡면이 아니라 곡선 X와 1급 벡터장 F에 대하여,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 거죠? 이렇게 곡선 X가 주어져 있고 이 내부에 해당하는 것을 편의상 인테리어 오브 X 이렇게 쓰면 저 영역의 경계인 X에서 벡터장이 한 일이 바로 그 저 영역의 내부인 인테리어 오브 X에서 로테이션 F를 적분한 것과 같다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린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통하려면 이 곡선이 어떤 방향으로 매개가 되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매개가 되어 있어야 된다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오늘 3차원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3차원 회전장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3차원 벡터장에 대해서
f의 회전장이란 것을 기호로는 이렇게 컬 f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오, 얘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외우나요? 하면 이 표기법에 따라서 외우면 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나블라라고 보통 부르는 이 역삼각형이 무엇을 의미해요? 네, 포멀하게 이렇게 편미분 연산자들을 모아놓은 저 벡터를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랑 직접 외적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성분이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이 바로 여기에 딱 적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성분은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인데 두 번째 성분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죠, 외적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성분도 잘 얘랑 외적한 걸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기법으로 기억해 두시면 네, 얘를 외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여러분들 2차원에서는 회전도 정의할 때 벡터장의 회전도는 벡터장이 아니라 스칼라였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벡터장의 회전도를 구하면 스칼라가 아니라 똑같이 벡터가 나온다 라는 점이 특이한 점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학자들이 심심한데 벡터장의 회전장 이렇게 정의해 볼까? 하고 막 시작한 게 아니라 당연히 얘도 물리적 의미가 있으니까 물리적 필요에 의해서 정의를 했겠죠. 그래서 제 직관적 의미를 알아보자면 네, 첫 번째로는 3차원 벡터장 F가 회전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3차원 벡터장이 회전하는 정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전 운동하면 본질적으로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회전은 우리의 직관상 어떤 2차원 평면상에서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3차원에서 회전한다는 것이 도대체 덩체 무슨 말인지 잘 상상을 하기 힘든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F를 각 축에 각 축이라는 것은 X축, Y축, Z축을 의미하죠. 수직인 평면에 투영시켰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차원에서는 회전이 뭔지 저희 직관적으로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3차원 벡터장을 강제적으로 평면에 수용시켜서 2차원으로 줄여요. 그럼 2차원 벡터장에서는 저희가 회전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걔네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3차원 벡터장의 회전으로 정의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면 좀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같이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여기서 오름나사 방향 기준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얘를 먼저 클래리파이 하고 넘어가자면, 어떤 회전축이 있을 때
이 축에 대해서 오른나사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꽂아보세요. 그럼 그럴 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그 방향이 바로 오른나사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도는 것이 바로 오른나사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게 오른나사 방향 기준의 정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얘를 그림으로 알아보자면 원래 우리가 정의된 벡터장은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이런 벡터장이에요. 자, 근데 쟤의 회전하는 정도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F를 투영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의 수직인 평면이 뭐예요? 여기 있는 YZ 평면이죠. 그래서 Y, Z 평면으로 벡터장 F를 투영시켜요. 그러면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투영시켰으니까 이 벡터장의 X방향 성분을 죽여버린다는 소리죠. 그럼 남는 것은 이렇게 GH 성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평면상에서 2차원 벡터장의 회전도를 측정할 건데 어느 방향 회전도를 측정하냐면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투영시켰으니까 이 X축 기준 오른나사 방향의 회전도를 측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 X축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꽂고 생각해 보시면 X축 방향 오른나사 회전이라는 게 이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평면상에 표시해 보면 이쪽 방향 회전도를 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차원 벡터장의 반시계 방향 회전도는 두 번째 성분을 첫 번째 변수에 대해 미분한 것 마이너스 첫 번째 성분을 두 번째 변수에 대해 미분한 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여기 첫 번째 성분에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X축 방향에 투영시키고 생각했으니까 X축 정보는 죽여버리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X축 방향만 죽이고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Y축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Z축 방향에 대해서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진 3차원 벡터장을 이번에는 Y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저 벡터장 F를 투영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Y축의 수직인 평면은 지금 XZ 평면이죠. 그래서 XZ 평면상의 벡터장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Y축의 수직인 성분에 투영시킨다는 것을 이 벡터의 Y 성분을 죽여버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FH 성분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면에서 이 2차원 벡터장의 회전을 구할 건데 주의할 것이 어느 방향 회전이라고요? Y축의 오른나사 방향 기준의 회전도입니다. 근데 Y축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Y축 기준 오른나사 방향 회전은 어떻게 생겼어요? 저 방향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꽂으시면 이런 식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표시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 방향이 잡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벡터장의 이 방향 회전도를 측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의 로테이션, 그러니까 두 번째 성분을 첫 번째 변수로 미분한 것 마이너스 첫 번째 성분을 두 번째 변수로 미분한 것. 이 친구인데 그냥 이렇게 로테이션을 계산하면 반시계 방향 회전도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시계 방향 회전도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생각을 하고, 이 친구가 바로 저희의 두 번째 성분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로 세 번째 벡터장도 어떻게 얻어요? 저 벡터장을 이번엔 Z축의 수직인 평면에 투영시키고, 그랬을 때 그 2차원 벡터장의 Z축 기준 오른나사 방향 회전도를 측정한 것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3차원 벡터장의 회전도를 어떻게 정의한다? 우리는 3차원 벡터장의 회전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상상하기 힘드니까 이 벡터장을 각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투영시켜서 2차원 벡터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어떻게 회전을 정의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정보를 딱딱딱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컬 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저 컬 F의 직관적 의미는 우선 이런 공면이 주어져 있고, 여기 한 점 중심으로 넓이가 아주 작은 영역 ds, 그러니까 넓이가 ds인 아주 작은 영역을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점 주변에 벡터장 F가 걸려 있고, 이 점에서 저 벡터장의 컬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점에서 저 공면의 단위 법선 벡터를 구해보시면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점에서 컬 F 내적 N 그 다음에 ds, 얘를 계산하면 그 값이 뭐가 나오냐면 저 아주 작은 영역 있죠. 얘를 물체를 제 둘레를 저 n 벡터 기준 오른나사 방향으로 한 바퀴 이 정의는 저희가 2차원에서 로테이션의 직관적 의미할 때 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점에서 얘를 구해보면 그 값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영역 ds를 생각하고, 이 ds의 둘레를 따라서 무슨 방향으로 돌린다고요? n 기준 오른나사 방향. 그러니까 n 기준 오른나사 방향이니까 n 방향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꽂으시면 무슨 방향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네, 맞죠? 이렇게 물체를 한 바퀴 슝 돌렸을 때 받은 일의 양이 바로 이 값이다 라는 겁니다. ds가 엄청나게 작은 영역일 때요. 자, 그래서 얘는 좀 2차원 영역에서 뭐 다이버전스가 로테이션 정의할 때도 이런 식의 직관적 의미로서 정의를 했었는데요. 걔보다는 훨씬 더 증명하기 어렵긴 하거든요. 이펙트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증명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컬 F가 이런 식의 물리량이 성립하도록 정의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리적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물론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드디어 1학년 미적분학의 대미를 장식하는 스토크스 정리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뭐냐면 곡면 S와 1급 벡터장 F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곡면 S가 있고요. 편의상
저 곡면의 향을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벡터장 F가 깔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곡면 S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기호로 라운드 S 이렇게 표기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 경계에 해당하는 이 곡선에서의 벡터장 F의 선적분이랑 저 곡면에서 컬 F의 플럭스 적분이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스토크스 정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적분을 구할 때 이 곡선의 향이 어떻게 매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죠. 그래서 얘의 방향은 곡면의 향 n 기준 오른나사 방향입니다. 자, 그것이 뭔 소리냐 하면 이 왼쪽 예시에서 살펴보면 이 곡면의 향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 곡면의 기준 오른나사 방향이 어디예요? 저 n 방향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꽂고 생각해 보시면 이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방향을 저 경계까지 끌고 가면서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 경계를 이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n 방향 기준 오른나사 방향으로 향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곡선의 향이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향이 갖는 물리적 의미를 서술해 보자면 이 왼쪽은 선적분할 때 배웠듯이 저 경계를 따라 물체를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받는 그 물체가 받는 일의 양이고, 우변의 이 향은 여기 이 부분이 방금 여기서 제가 설명했듯이 S의 각 지점에서 물체를 회전시켰을 때, 물론 아주 작은 영역에서 회전시키는 거죠. 회전시켰을 때 받는 일의 양, 여기까지가 이 부분이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곡면 S에서 적분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 값을 저 곡면에서 모두 합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리적 의미를 써놓고 보면 이것이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스토크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비교적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점에서, 지금 점 찍은 이 지점에서 이 값을 구해보면 그 의미가 뭐라 했어요? 이 둘레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을 때 물체가 받는 일의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 왼쪽 점에서 마찬가지로 저 왼쪽 점을 중심으로 물체를 한 바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돌려보면 이 방향에 이 저점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한 게 바로 물체를 이렇게 돌렸을 때 받는 일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경계부에서 생각해 보면 이 왼쪽 사각형에 대해서는 물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받는 일의 양이 나오고, 이 오른쪽 기준에서는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힘 F에 의해서 받는 일의 양이 나오죠. 따라서 두 값은 그 크기가 같고 방향만 같으니까 값이 상쇄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곡면 S의 모든 지점에서 이 짓을 해보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리게 되겠죠. 그리기 힘드네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방금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의 양이 상쇄되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저 사각형의
가장 바깥쪽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켰을 때 받는 일의 양의 합이 나옵니다. 이 우변이요. 그럼 이때 이 각각의 사각형을 크기를 무한히 작게 줄여 나가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네, 저 공면의 둘레인 얘를 따라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받는 일의 양이 나오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스토크스 정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스토크스 정리에 대해서 몇 가지 리마크할 점이 있는데, 기존에 배웠던 발산 정리와 그림 정리와는 달리 여기 나오는 이 공면 S는 닫힌 공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그림처럼 그냥 임의의 공면 S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토크스 정리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는 문제에서 얘를 주고 얘를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발산 정리 문제 풀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바꿔서 풀었죠. 그 문제 거꾸로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는 없잖아요, 거의. 근데 그와 반면 스토크스 정리는 이렇게 양방향이 다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발산 정리 혹은 그림 정리 했을 때 중요한 테크닉으로 말한 게, 공면이 닫혀 있지 않으면 강제로 닫은 다음에 정리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스토크스 정리는 이 공면 S가 닫혀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 테크닉을 쓸 일은 없는데요. 그 대신 다음과 같은 테크닉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편의상 어떤 공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S1이라고 해봅시다. 이 아래 면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랫 면에 해당하는 이 공면을 S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향은 둘 다 이 방향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죠. 자, 그때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하면 뭐예요? 저 S1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공면, 향은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에 이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 꽂고 생각하면 저 파란색에서는 이렇게 돌고 있죠? 저기에서의 F의 선적분으로 값이 바뀌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S1과 S2는 공면의 경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 파란색 원은 S1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S2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랑 당연히 이 합이랑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등호를 따라가다 보면 공면 S1에서의 컬F 플럭스 적분과 공면 S2에서 컬F 플럭스 적분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말로 쓰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경계를 공유하는 두 공면, 컬F의 플럭스 적분이 같아요. 그런데 이 S1이랑 S2랑 공면의 난이도를 비교하면 S1보다 S2가 뭔가 계산을 하기 훨씬 쉬운 공면 같죠? 실제로 이 단위법 벡터장도 N에서는 막 지점마다 바뀌는데 그 S1에서는 지점마다 단위법 벡터가 바뀌는데 S2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이렇게 상수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S2가 공면에 대한 면적분을 계산하기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복잡한 공면 S1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결과를 이용해서 얘를
간단한 공면 S2에서의 컬 F의 플럭스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이 테크닉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복잡한 공면에서의 컬 F의 플럭스 적분 같은 경계를 가는 더 간단한 공면에서의 컬 F의 플럭스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네, 이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설명은 끝났고 교재 문제들 몇 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 어떤 공면 S에서 이 플럭스 적분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 공면 S의 그림부터 그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공면 S1은 얘는 원기둥면이죠. 원기둥면인데 높이가 0부터 1까지 이런 저 도형의 옆면이 바로 S1이 되겠고요. S2는 뭐죠? 여기 높이가 딱 Z는 1이니까 여기 0,0,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이거죠. 근데 거기서 Z가 1보다 큰 영역이니까 S2를 그려보면 딱 이렇게 생긴 요 반구가 S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S1과 S2의 합으로 이루어진 저 이렇게 돈 모양 입체가 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S의 향은 N내적 K가 0 이상이 되도록 잡혀 있다 했죠. 그래서 저 S의 향은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이 S에서 직접적으로 얘를 구하려면 컬 계산해서 여기서도 계산하고 여기서도 계산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한다면 뭘 알 수가 있죠? 얘랑
저 S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공면에서 향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얘 기준 오른나사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럼 얘를 쭉 저 경계까지 내리시면 이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은 이렇게 돌고 있는 이 라운드 S 저 경계에서의 선적분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선 얘를 구하라고 했지만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얘를 구하라는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의 선적분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걔를 우리가 배운 벡터장 선적분을 이용해서 쉽게 구해보면 먼저 이 공면 라운드 S를 매개화해야겠죠. 쟤는 여기 Z는 0 평면상에 놓여있는 중심의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매개화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값을 직접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였죠? 0부터 2파이 f xt 내적 x 프라임 dt 이것이 벡터장 선적분의 정의였죠. 자, 근데 f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기다 실제로 이 곡선의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적히고 이 x 프라임 t는 뭔가요? 저 xt를 직접 내적하면 되니까 내적이래 미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얘를 계산해 보면 이 친구 계산해 보면 좋은 점이 얘는 z 좌표가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z 자리에 0 넣으면 되게 사라지는 값이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z에 0 넣으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남는 것이 이 두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값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t, 사인 t 0 이렇게 간단하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t 플러스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그냥 빵이네요. 그래서 0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에서 구하란 이 친구를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서의 선적분으로 바꿔서 구했다. 그러면 여기서의 선적분으로 바꾸면 원래 벡터장은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곡선 라운드 S는 Z 좌표가 항상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되게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선적분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라는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게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얘도 결국 어떤 공면에서 이 플럭스 면적분 구하는 문제니까 먼저 공면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공면은 얘는 포물면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이 단면이 물론 이렇게 생겼으니까 완벽한 원은 아니고 타원이겠죠. 그리고 이 Z 방향은 0부터 9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점이 9예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저 공면의 향을 보자면 원점에서 S의 향을 정하는 단위 벡터는 이거다 라 했으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된 게 향이니까 저 공면의 향은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벡터장 H가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럼 컬 H 구하면 더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얘를 직접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쟤를 저 곡선의 경계인 라운드 S에서의 선적분으로 바꿔서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라운드 S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 공면의 경계는 이 원이겠죠. 그래서 저 원을 다시 명확하게 표시해보면 이 부분이 되겠고요. 요게 라운드 S고요. 저 라운드 S의 향은 어떻게 돼요? 얘 기준 오른나사 방향이니까 저 방향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 꽂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이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그래서 이 방향을 계속 쭉 올려서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이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제 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값만 구하면 끝나게 되는데 제 값은 직접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려면 먼저 얘부터 매겨야겠죠. 어떻게 매겨할 수 있을까요? 쟤는 Z좌표가 9이고 그 XY 평면에서 얘인 타원이죠. 그러면 저 라운드 S는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9를 매겨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 코사인 T, 2분의 3 사인 T고 Z좌표는 9로 고정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9로 매개화할 수 있으므로 로라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라운드 S의 향이죠. 지금 이렇게 매개화하면 쟤는 이 방향으로 돌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라운드 S의 향과 반대죠. 그래서 향을 맞춰주시려면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향을 잘 이런 식으로 돌도록 정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매개화했으면 얘의 값을 직접 계산을 하면 되죠. 얘는 여기 t를 범위를 안 적어줬네요. 얘는 그 정의에 의해서 선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 xt가 뭐였죠? 이거니까 여기에 다시 이렇게 적고 내적 마이너스 3 sin t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t, 0 dt 이렇게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이 점을 지금 H 벡터장에 이 점을 대입해보면 좋은 점이 Z좌표에 9를 대입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 성분 때문에 이 값이 싸그리 죽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되게 간단해져요. 그래서 H의 X, Y, Z 자리에 얘네들을 대입한 값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싸그리 죽어버리고 여기에 10 남죠? Z는 9 대입하면. 그래서 10. 그 다음에 Y, Z, X니까 Y, Z, X 이렇게 되고 내적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나오는 값이 10, 0부터 2파이 2분의 9 사인 제곱 t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27 코사인 t 맞나? 2분의 9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분의 27 코사인 t 그 다음에 0 이거네요. 그럼 얘는 여기 한 주기에서 코사인 적분하면 죽죠? 그래서 얘는 45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제곱 t인데 이미 잘 외우고 계시죠? 얘는 여기 적분 구하는 길이의 반이 적분값이 돼서 4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도 방금 전 문제랑 똑같죠? 패턴이 뭐예요? 얘를 직접 구하기는 말이 안 되고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얘를 저 경계인 이 라운드 S에서의 선적분으로 바꿔요. 그럼 이 경계에서는 이 벡터장 F가 엄청 간단해지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선적분 값을 쉽게 계산해서 풀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풀기 전에 한 문제 더 풀어보면 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떤 곡선 C에서 벡터장 F의 선적분을 구하라는 문제이니까 먼저 이 곡선 C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C가 어떤 곡면 S의 경계죠. 그래서 이 S의 그림부터 먼저 그려볼 건데 이렇게 XYZ 축을 표시하면 저 S는 이 평면의 방정식의 일부인데 XYZ가 모두 다 0보다 큰 부분이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곡면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를 표시해보면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 이렇게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저 S의 경계를 C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C는 0,0,1 그러니까 이 점에서 3분의 1,0,0 이 점을 향하도록 매개화되어 있으니까 저 C가 매개화되어 있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곡선 C에서 F의 선적분을 구할 건데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다시피 선적분을 조금이라도 빠르기 위해서 잠재함수가 있는 부분을 먼저 속간해 볼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벡터장이 있는데 그 벡터장은 이러한 형태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YZ 성분은 0이고 X 성분만 오로지 X에 의존하는 이런 함수 이렇게 이루어진 벡터장이 있을 때 얘는 잠재함수를 갖는데요. 그 잠재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 스몰 f를 x 방향으로 부정적분 취한 함수를 라지 f라고 할 때 바로 이 친구를 잠재함수로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 두 개 성분이 여기고 여기의 성분만 이런 GY인 이런 벡터장은 어떤 것을 잠재함수로 갖겠어요? 네, 바로 이 스몰 g를 y에 대해서 부정적분 취한 라지 gy를 잠재함수로 갖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면 여기 보이시는 이 함수와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함수는 잠재함수를 갖는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쓰면 f를 제로 분해하면 편의상 이 파트를 G라고 하고 이 파트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는 EF 플러스 코사인 Z를 잠재함수로 가짐으로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저 C에서 G를 선적분한 값은 0이 되겠죠? 왜냐하면 C는 닫힌 곡선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이 값은 그냥 저 조금이라도 더 간단한 벡터장 H를 선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 H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이 각각의 곡선도 어렵지 않게 매개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스토크스 정리 같은 거 몰라도 선적분의 정의대로 이 값을 계산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스토크스 정리를 배웠으니까 좀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하면 저 어떤 경계에서 벡터장의 선적분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내부에서 컬의 플럭스 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저 내부에 해당하는 곡선 S에서 컬 H의 플럭스 적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적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S를 매개화해야겠죠? 그러면 공면 S는 공면 S는 이거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매개하면 되겠죠? Z 남기고 이항하면 이렇게 매개화할 수 있고 매개화 범위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거를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로 봤으니까 매개화되는 XY의 범위는 이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3분의 1,
여기 2분의 1. 그래서 이 영역이 바로 매개화되는 영역의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화되므로 얘는 어떻게 구해요? 저 S 영역을 매개화한 영역 D로 끌고 오시고 그리고 컬 H에 우리 매개화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N, dx, dy가 되겠죠? 자, 그럼 저 매개화에 대해서 N은 어떻게 구해요?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공면의 향을 좀 주의하셔야 되죠. 이 공면 S의 향은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이 돼야 어떻게 주어져 있어야 된다 했어요. 오른나사 방향으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경계가 이쪽 방향으로 매개가 돼 있으니까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면은 이거의 오른나사 방향인 이쪽으로 그러니까 향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한 이 향이 이것과 방향이 맞죠? 얘도 Z 방향이 양수이고 얘도 Z 방향이 양수니까 그래서 다행히 향은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 x, y도 우리가 명확히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바로 바꿔치기 합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n도 위에서 구했죠? 3,2,1이라고. 그래서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컬 h가 뭐죠? h가 어디 있죠? 이 친구가 h네요. 그럼 컬 h가 뭔가요? 여기다 구해보면 컬 h는 여기 얘를 써주시고 외적을 하는 게 구하기 편하죠? 그러면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여기 자리에 x, y, z 자리에 이 친구들을 대입한 거니까 그 값을 쓰면 그냥 바로 이 친구가 되겠네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1 그리고 3, 2, 1 이렇게 되고 얘는 내적 계산 직접 하시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저 간단한 이 D라는 영역에서 이 적분값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포비니 정리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기교를 부려보겠습니다. 쟤는 그 질량 중식 공식에 의해서 이 친구는 3 곱하기 area of D 곱하기 x 방향 질량 중식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 중심의 정의에 의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적분식은 두 번째 적분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5y를 적분한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1을 적분한 것은 뭐예요? 그냥 area of d죠. 그래서 쟤를 area of d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저 주어진 영역이 삼각형이라서 x방향 질량 중심하고 y방향 질량 중심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x방향 질량 중심은 여기 3분의 1 지점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9분의 1이고요. y방향 질량 중심은 높이가 3분의 1 지점에 위치해 있으니까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이고 얘의 넓이는 12분의 1임을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1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1이니까
얘 계산하시면 2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이전 문제들과는 달리 거꾸로 이 경계에서의 선적분을 물론 선적분의 정의만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스토커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 이 면에서의 컬의 플러스 적분으로 환원해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크스 정리 관련해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10번 문제인데요. 좌표 공간에서 정의된 원기둥면과 평면이 만나는 교선을 C라 때 그러면 C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긴 원기둥면에서 이 평면과 만나는 교선이죠. 그래서 이 평면이 이거고 저 교선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C고 문제 마지막에 보시면 C는 XY 평면의 정사형했을 때 반시계 방향이 되도록 그러니까 C는 이러한 방향이 되도록 매개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곡선 C에서 저 벡터장의 선적분값 구하는 문제인데 얘도 조금이라도 계산 빨리 하기 위해서 잠재함수 있는 거 다 솎아내 보겠습니다. 그럼 딱 봐도 얘랑 같은 부모님 밑에서 나왔죠. 그리고 방금 문제와 마찬가지 원리로 얘도 잠재함수 있고 얘도 잠재함수 있고 얘도 잠재함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랑 같냐면 잠재함수 있는 거 다 솎아내면 얘랑 같아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써주면 이 벡터장이 뭐를 잠재함수로 가져요? 사인 제곱 적분하면 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를 잠재함수로 가지고 그럼 얘는 다시 벡터 얘는 전미분 형식으로 써야 했는데 다시 벡터장 형식으로 돌아가면 얘를 얘로 정의할 때 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얘도 사실 지금 제가 볼 때 이 곡선 C를 어렵지 않게 매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CT는 코사인 T, 사인 T, 2 마이너스 2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C를 매겨할 수 있죠. 그래서 C를 이렇게 매겨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냥 이 친구니까 솔직히 얘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스토커스 정리 안 써도 그냥 좀 계산이 길긴 하겠지만 선적분의 정의만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토커스 정리를 배웠으니까 그걸 적용해보자는 교육적 목적에서 그냥 스토커스 정리를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토커스 정리를 활용하면 뭐죠? 여기서의 선적분을 뭐예요? 어떤 공면에서 컬의 적분으로 바꾸는 건데 그 공면을 지금 이렇게 잡는 게 가장 타당해 보이죠? 그래서 이 공면을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S의 향은 자연스럽게 오르나사 방향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경계를 C로 갖는 공면 S를 생각하자. 그러면 S를 매개화하셔야겠죠? S는 그냥 얘 그래프의 일부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매개하면 되겠죠? 그리고 XY 범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내부죠? 그래서 매개화 범위는 이렇게 그냥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적분은 이 친구죠? 그래서 바이 스톡스 정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이 친구는 바로 그 C의 내부 공면에서의 컬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쟤는 S에서 컬 F의 적분으로 바꿉시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S가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면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컬 F xx, y 내적 n dx d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n은 어떻게 구해져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x, y와 n을 얘네들로 갈아 끼워서 다시 써보면 내죠. 2,1,1 dx d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컬 F를 구해 주셔야겠네요. 그럼 컬 F는 뭐죠? F가 뭐였나요? 네, F가 이 친구였죠. 그러면 컬 F는 구하기 쉽게 여기 얘를 쓰고 외적을 하면 xz-xy 그리고 xy-yz 그리고 yz-xz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xyz 자리에 얘네들을 대입하셔야겠죠. 그러면 웜에 조금 식이 기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여기 x, z 마이너스 xy인데 첫 번째 성분이 이 z 자리에 이 친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2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시고요. 그리고 쟤도 두 번째 성분도 xy 마이너스 yz인데 z 자리에 이놈으로 갈아 끼우니까 2-2x 마이너스 y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성분도 yz 마이너스 xz죠. 그래 거기에서 z 자리에 요거 대입하면 y 2-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2-2x 마이너스 y 내적 2,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적 계산해서 정리하면 상쇄될 거 상쇄돼서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단순한 계산 과정이니까 생략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이의 적분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면 여기서도 대칭성 이용하면 편한 게 이 원은 아주 대칭성이 좋은 영역이니까 여기서 이 x 적분하면 0 되고요. 얘 적분해도 0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바이 대칭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값은
이건데요. 얘도 조금만 기교를 부리면 저 원영역상에서 x제곱하고 y제곱 적분한 거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얘도 사실 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좌표 치환 걸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r제곱 되고 여기 하면 rdrt 세타죠. 네, 그래서 변수 분리 적분을 거시면 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파이 곱하기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원래는 여기서의 선적분 구하라고 했지만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서의 컬 적분을 구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CT에 대하여 다음 선적분을 구하시오. 네, 그러면 곡선 CT는 어떻게 생겼죠? 지금 XY 성분이 코사인 사인이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원기둥에 있는 곡선이죠. 근데 Z 성분은 사인 2t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CT가 생겼겠죠. 자, 그럼 저 곡선에서 이거 구하는 건데 이 선적분도 조금이라도 계산 빨리 하기 위해서 잠재함수 있는 거 솎아내면 얘가 아니라 얘 잠재함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고 이유를 적어주자면 무슨 함수를 잠재함수로 가져요? 2x 플러스 사인 y 마이너스 코사인 z를 잠재함수로 가지므로 잠재함수로 가지니까 닫힌 곡선에 대해서 접근하면 값이 빵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스토크스 정리 몰라도 곡선도 이미 잘 매개가 돼 있고 이 선적분하는 벡터장도 생각보다 간단해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선적분의 정의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만약에 시간 되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저는 스토크스 정리 배웠으니까 걔를 활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C에서의 선적분을 어떤 곡면의 내부에서의 그 컬의 적분으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곡면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그게 문제에서 잘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곡선 CT를 보고 이 곡선이 어떤 곡면의 경계인가를 유추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인 2t가 대각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 t, 사인 t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코사인 t, 사인 t니까 얘는 어떤 EXY의 그래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Z는 EXY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생긴 곡면의 경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 CT를 어떤 곡면 S의 경계로 해석할 건데 그 곡면은 바로
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스토크스 정리를 써서 공면에서의 이 곡선에서의 선적분을 이 곡면 S에서의 컬의 적분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나온 이 벡터장을 이렇게 하고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얘는 뭐랑 같아요? 저 내부에서 컬 F의 플럭스 적분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미 이 S를 이렇게 명확하게 매개화 해놨죠? 그래서 저 영역에서의 적분으로 끌고 오면 컬 F X X 여기 X가 뭐죠? 얘를 매개화한 것이 X겠죠? 그래서 쟤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인데 얘를 1로 매개화된 공면의 경기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n dx dy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서 n이 뭔가요? 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n은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죠. n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x 1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xy를 이 친구로 그리고 n을 이 친구로 갈아 끼우면 컬 f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x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여기가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여기가 xy 2xy 이게 들어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x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컬을 구해보면 컬 f는 어디다 구할까요?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y 제곱인가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4xy 콤마 지금 이 친구를 쓰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4xy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 y 제곱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적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x 1 dx dy 이렇게 되죠. 그러면 8xy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제곱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역시나 이 원의 대칭성에 의해서 유값 0이 되고 유값 적분하면 0이 되죠. 대칭성. 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값이 이렇게 되고 이쯤 되면 이 단위원에서 이거 적분한 값 외워두는 게 빠르겠는데요. 쟤는 그
또 대칭성에 의한 기교를 또 부리면 x제곱이랑 y제곱 적분한 거 같으니까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좌표 치환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0, 2파이, 0, 1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예요? r제곱 그 다음에 dx dy는 rdr d세타 이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0부터 2파이 1 d세타 그리고 0부터 1 r 세제곱 dr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문제에서는 이 공면이 아니라 곡선에서의 선적분 구하라고 했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토커스 정리 몰라도 그냥 선적분 정의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스토커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선적분을 이 공면 S에서 이와 같이 정의된 공면 S의 컬 F의 플럭스 적분으로 바꿔서 구할 수 있었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랑 되게 유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됐고요. 이번에는 한번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공면이 있는데 공면이 있고 벡터장이 있는데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저 공면부터 한번 그려보면 얘는 타원체네요. 타원체인데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생기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좌표점 구해보면 여기 4고 여기가 2겠고 여기도 2겠네요. 그리고 공면 2의 향이 이걸 만족하도록 잡는다 했으니까 향이 이 방향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저 2에서의 컬 F ds의 적분이니까 쟤는 뭐랑 같나요? 저 영역의 경계인 저 S의 경계인 S가 아니라 2의 경계인 여기에서의 선적분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을 매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2의 경계인 이 부분을 매개할 건데 얘는 어떻게 매개할 수 있나요? 근데 매개하기 전에 향을 잘 고려해야죠. 근데 지금 n이 이렇게 져 있으니까 오른 나사 법칙 활용하면 저 람다 2는 이런 방향으로 매개가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이 식에서 x좌표가 0인 부분이니까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4죠. 그래서 x좌표 0이고 2 코사인 t, 2 사인 t t가 0 이상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하면 바이 스토크스 얘는 저 경계에서의 얘의 선적분과 같고 얘는 그냥 선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F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F 0 2 코사인 2 사인 그리고 x 프라임 t 0, 마이너스 2 사인 t 2 코사인 t
d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얘 계산해 보면 여기 있는 f 자리에 xy 자리에 이 친구들 끼워 넣으면 되죠. 그래서 1-8 코사인 제곱 t 사인 t, 그리고 코사인 xy인데 x가 0이니까 1-8 사인 세제곱 t, 그리고 사인 2 사인 t? 이렇게 되네요. 얘랑 네. 자, 그러면 내적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0이니까 네. 얘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사인 t 플러스 16 사인 4제곱 t, 그 다음에 2 코사인 t 사인 2 사인 t 플러스 16 코사인 4제곱 t dt가 되는데 네, 한 주기에서 사인 적분하면 0 되죠. 그리고 이 친구도 사인 나와서 좀 상당히 구리긴 했는데 느낌이, 자 여기서 사인 t를 x로 치환하면 네, 마침 여기 코사인 t가 곱해져 있죠. 사인 t를 미분한. 네, 그래서 그 치환 적분을 거시면 적분 범위가 0에서 0까지 돼서 얘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0부터 2파이까지 16 앞으로 빼시고 사인 4제곱 t 플러스 코사인 4제곱 t 남는데, 오메 사인 4제곱 t 어떻게 계산해요? 네, 이거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삼각 n승 적분 공식 뭐였죠? 사인 2nt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 것은 2n분의 2n-1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2n-2승을 적분한 것과 같다. 그리고 코사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이 성립하죠. 자, 그래서 이 삼각 n승 적분 공식 이용하면 이 친구가 16 곱하기 4분의 3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사인하고 코사인의 차수를 이렇게 두 개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항상 1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하시면 적분값이 이렇게 나와서 답은 24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얘는 벡터장이 복잡하게 생겨서 얘 직접 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2에서의 네, 공면의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의 경계인 얘에서의 선적분으로 네, 스토커스 정리를 이용해서 바꾸면 네, 이 곡선상에서는 f의 형태가 조금 간단해져서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나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도 어떤 공면 S와 벡터장 F에 대해서 이 F의 컬의 플럭스 면적분을 구하는 문제이니까 S의 그림을 먼저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S는 이렇게 생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구면에서 이렇게 생긴 평면의 윗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저기 나온 평면 J라고 할 때 저 구면 중에서 얘의 윗부분인 영역이니까 S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S의 향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보면 S의 향은 뭐 이런 식으로
윗부분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에서 컬F의 적분을 구해볼 건데 일단 보시면 F가 되게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컬F를 구해보시면 얘가 1,1,1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공면에서 1,1,1 플럭스 면적분 구하는 거면 그냥 바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컬 F는 되게 간단한데요. 문제점이 이 S를 매개화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 S가 만약에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뭐 구면좌표계 이용해서 매개화 어떻게든 매개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 S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매개화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래서 힘들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저 S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라운드 오브 S라고 할 때 얘도 향까지 고려하면 여기에 대해서 오른나사 기준으로 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향이 잡혀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S를 고려할 때 얘는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바꿔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라운드 S가 매개화하기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돼요. 뭐지? 그러면 스토크스 정리 써도 잘 안 되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 그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였죠? 어떤 공통인 경계를 갖는 두 공면이 있을 경우 이 S1, 이 복잡한 공면에서의 컬F의 플럭스 적분을 더 간단한 공면인 S2에서의 컬F의 적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여기 적용해 보시면 S에서 플럭스 적분을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얘와 공통인 경계, 얘를 경계로 갖는 어떤 공면을 생각해요? 더 간단한 이 공면 S'을 생각하시면 S와 S'은 공통인 경계 S를 가지므로 스토크스 정리에 의하면 S에서의 플럭스 적분을 S'에서의 플럭스 적분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의 정의는 컬F NDS죠. 자, 근데 저 빨간색 이 빨간색 곡선인 S'에서는 이 n 벡터가 너무나도 간단한 게, 왜냐면 얘는 이 평면상에 위치해 있죠. 근데 이 평면에 법선 벡터는 1,1,1로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저 공면 S의 단위 법선 벡터가 얘가 모든 점에서 1,1,1인데 문제는 단위 벡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 1,1,1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 컬F는 1,1,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컬F가 1,1,1이고 n이 루트 3분의 1 1,1,1이니까 쟤를 계산해 보시면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바뀌고, 그럼 여기 1을 적분한 것은 제 면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의 넓이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의 넓이 자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저것은 원이니까 원의 넓이인 제 반지름만 알면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반지름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기 길이는 원의 반지 9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2고요. 얘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얘는 제 방향 벡터를 갖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t, t로 매개화되죠. 왜냐면 이 법선 벡터가 1,1,1이었으니까 이 평면에. 그럼 이 직선 t와 얘의 평면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교점의 좌표는 이 t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점이 여기 교점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이 변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이죠. 자, 그러면 이로부터 S'의 반지름은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4 하니까 루트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S'의 넓이는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루트 3 곱하기 3분의 2파이니까 루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그냥 얘를 직접 구하려고 하거나 그냥 얘를 스토크스 정리를 써서 여기에 선적분으로 환원해서 구하려면 매개화가 너무 어려워서 안 풀리는데 이 테크닉, 그러니까 S랑 공통의 경계를 갖는 여기서의 컬의 적분으로 바꾸는 테크닉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 값이 너무나도 간단한 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 넓이는 뭐 간단한 기하적으로 그냥 교점만 구해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수업도 마치겠고요. 이로써 한 학기의 모든 수업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참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이 소년도우미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기말고사 때 원하는 점수 받으셔서 원하는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